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3강의 글자들을 배우실 텐데요. 그 8글자는 숙제, 남무, 아예, 서, 직입니다. 네. 자, 문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자, 숙제, 남무 할 때 숙자는 네. 비롯할 숙자이고 제자는 실을 제자입니다. 남자는 남령 남자이고 무자는 밭이랑 무자인데 네. 묘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 예, 네. 저는 이제 무로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숙제, 남무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 비로소 남쪽 밭에서 여기서 이제 실을 제자지만 물건을 씻다라고 하면 좀 의미가 이상해서요. 네. 여기서는 일을 행하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 풀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그렇군요. 남쪽 밭에서 일을 시작하니 이렇게 네. 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아의 서직인데요. 아는 나 아자, 예자는 심을 예자, 서는 기장서자, 직자도 기장 직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장을 심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네,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 글자씩 한번 네. 이제 글자를 조금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네. 더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숙자인데요. 네. 이게 비롯할 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비로소 뭐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이는데 비롯하다는 건 처음 뭔가를 시작하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네,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글자가 설문해자에서는 착하다라는 의미의 선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뜻이려면 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발음을 나타내는 아제비 숙자, 네. 숙부 숙자에 물주변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그 착한 숙자로 쓰이죠. 네.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부분이 이제 숙으로 숙부님 할 때 그 숙자로 발음 성분이고 네. 요게 이제 의미 성분이어서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이제 선야 해가지고 착하다라는 의미로 풀어놨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에는 착하다라는 의미는 대체로 이 글자를 쓰죠. 그렇죠. 예, 이 글자는 원래는 이제 물이 맑다 이런 의미인데 네. 착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여자의 이름에도 이 글자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시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요조숙녀. 네. 숙녀할 때 이제 네, 이 글자를 그렇죠. 쓰면 네. 되죠. 설문해자에서는 네. 그런데 사람 인자 옆에 숙자가 있는 이 글자가 네. 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시작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뭔가 빌려야 되지 않을까요? 착하다는 의미와 예, 시작하다가 의미가 조금 멀어서. 네네. 네. 그래서 두 글자가 선이라는 착하다는 의미가 이제 먼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글자가 본래 의미인데 그 글자는 이제 이것으로 대체가 돼서 오늘날에는 이 글자가 더 많이 쓰이고 이 글자는 사실 잘 쓰지 않는 글자가 되어버렸죠. 네.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 비롯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실을 제자인데요. 네. 차에다 물건을 싣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조를 보시면 일단 수레 거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레에다가 물건을 네. 실으니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글자가 이제 의미 성분이든 발음 성분이든 이렇게 될 텐데 네. 오늘날의 글자를 보시면 흑토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창과가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흑토하고 창과가 결합된 글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발음 성분인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설문 소전으로 가시면 이 흑토처럼 생긴 게 흑토가 아니고 요 글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예, 이 글자는 뭐냐면 겨우 제자죠. 그래서 얘가 제주할 때 제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발음 성분으로 쓰이고 요렇게가 이제 발음으로 전체의 발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글자들은 대체로 발음이 제자로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오디변이 붙으면 네. 재단하다 할 때 제자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글자가 들어간 것 중에 나무목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을제자인가요? 그렇죠. 이게 심을제자가 돼서 여러분 분재라는 말 이제 쓰잖아요. 이제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 그래서 이게 분재할 때는 이게 심을제자로 쓰입니다. 이 글자는 실을 제자가 첫 번째 의미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물건을 싣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물건을 싣는 행위를 한다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확대가 돼서 일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겠다. 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그러면 남자를
네네. 볼까요? 남녕 남자는 이제 방위사니까요. 네. 이것도 아마도 일찍이 가차가 돼서 쓰였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는 음. 뭘 그린 걸까요? 예, 그게 조금 글자만 네. 봐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이 설문 소전을 보시면 네. 윗부분이 이렇게 쓰인 것은 요거는 이제 풀의 한 예. 부분이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꽂아놓은 장식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쓰인 요 성분이 무엇일까? 네. 요것을 두고 요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갑골문 근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풀처럼 생긴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전히 이제 풀처럼 보여요. 근데 네. 뭔가 장식으로 꽂아놓은 것 같고 고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흙을 구워서 만든 악기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네. 저는 갑자기 그 시경의 이제 큰 편명을 주남, 소남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때 남자가 음악의 한 종류다라고 하는 네. 설명이 있어요. 네. 그때 이 남녕 남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기라는 설명도 혹은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악기라는 의미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일찍부터 그러니까 갑골문의 시대부터 이미 방위사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남자로 일찍부터 가차에 쓰였고 그렇죠. 원래의 상형은 이제 추정만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랑 무자인데요. 네. 이제 이랑이라는 것은 이제 네. 밭에 이렇게 갈 때요. 네. 밑에 갈아져서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고랑이라고 하고 네. 양 옆으로 이제 흙이 쌓여서 형성이 되는 것은 이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랑을 나타내는 무자인데 보통은 이제 이랑도 나타내지만 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도 쓰여요. 일단 구조 먼저 보시면요. 네. 제가 이제 글자를 두 개를 네. 가져왔는데 네. 원래 글자는 이게 이제 본래 글자입니다. 아, 근데 네. 지금은 이 매양 매자로 오른쪽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발음 성분인 거죠. 왼편에 있는 것이 밭전자가 이제 의미 성분이어서 네. 밭의 일항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설문 소전에서 발전된 이 해설을 잘 쓰지가 않고 네. 설문의 혹체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글자거든요. 네. 그 글자에서 발전된 이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의 설명을 보시면요. 일단 이제 6척이 1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100개의 보가 이 1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주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네. 이 가로로 했을 때 1보, 네. 세로로 했을 때 100보 이게 1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게 이어진 땅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제대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100무가 음. 방백보의 땅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숙제남모의 네 글자를 설명하셨고요. 그다음 네. 이어지는 구절의 첫 번째 글자 아자를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나 아자로 네.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도 뭐 많이 그렇죠. 쓰이니까 잘 알고 네. 있는 글자인데요. 이게 나라는 것도 이제 대명사니까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려내기가 네, 어렵죠. 빌려야 되죠. 네네. 네. 그래서 가차했다고 보이는데 네. 지금의 글자에도 사실은 이 그 창과자가 들어 있어서 네. 일종의 창이 일종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네. 옛날 글자로 가보시면 확실히 이제 그게 보입니다. 갑골문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일종의 창의 일종인데 면적이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쪽이 마치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창처럼 그렇게 예, 이제 예. 날이 나와 있네요. 네, 그 날 부분이 길게 좀 서 있는 특이하죠. 손잡이가 길게 서 있는 창 자루에 네. 이렇게 날이 있는 날이 예. 달려 있는 그런 그렇죠. 무기의 모습이네요. 예, 네. 그래서 아자는 무기라는 의미로도 고대의 서적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글자가 또 다른 갑골문에 가보시면 이 날에 달려 있는 톱 부분이요. 요게 네. 이렇게 이제 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문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하나의 독립된 글자처럼 이제 네. 분리가 되고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오늘날에 쓰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전체를 상형한 글자가 글자였다가. 마치 두 개의 글자로 이제 분화가 돼버린 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아자를 배우셨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잘 씁니다. 예자인데요. 예, 이것도 뭐 예술할 때도 네. 많이 쓰고요. 뭐 연예인 할 때도 네, 이 글자를 그렇죠. 쓰죠. 예능 네. 할 때도. 그래서 네. 이 글자는 본래가 이제 심다는 의미의 예자입니다. 아, 심다는 예. 뜻이군요. 어떻게 글자에서 심다는 게 나올까요? 예, 지금 글자를 네. 보시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위에 풀초가 있고요. 네. 그다음 맨 밑에는 또 말할 우자가 있어요. 네. 그 가운데에 뭔가 좀 복잡하게 생긴 흑토도 들어가 있고 뭐 한자도 들어가 있고 네. 여러 이제 복잡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골문을 가보시면 네. 이 글자가 딱 심다는 의미라는 게 좀 들어오는데요. 사람이 꿇어 앉아서 나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묘목 같은 것을 땅에 심는 거, 그 장면을 그려놨다고 보입니다. 네. 그것이 근문으로 가면 이 나무를 심는 것이 이제 땅에 심는 것을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흑토자가 첨가가 네. 되고요. 그게 설문소전으로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손을 뻗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고, 또 흙에 나무가 심겨 있는 이 부분도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여섯 육자처럼 네. 이렇게 위에 풀이 있고 또 네. 밑에 큰 데가 있거나 해서 여섯 육자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던 것이 예서 해설을 거치면서 이제 처음 글자하고는 많이 형태가 다른 글자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하면 네. 처음에는 나무를 심다라고 하는 전체상의 글자였다가 네. 설문소전에서 여러 가지 자형들이 약간의 변형과 또 첨가와 그런 걸 붙이면서 현재 보고 있는 예자의 가운데 부분만이 심는다는 뜻이었는데 네. 점차 거기에다가 다시 풀초도 집어넣고 그렇죠. 말할 운자도 집어넣고 해서 현재 오늘날의 예자까지 글자가 되었습니다. 네,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네.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서 쓰는데 현재까지도 이 글자가 참 중요하게 쓰여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네. 이 글자만 보여요. 이 글자가 심을 예자다. 그래서 네. 심다는 의미의 종자로 이제 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형태로 쓰지를 않고 네. 그 위에 심는다는 것이 이제 나무나 풀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풀초가 또 첨가가 되고 네. 아래 부분에 있는 이제 운자는 말할 운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발음으로 들어갔는지 의미로 들어갔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나 운이나 하는 게 이제 발음상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서 또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첨가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글자가 간단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네. 복잡해져 버렸죠. 예전에도 그 육예라고 하면 네. 마치 육아의 중요한 경전 육경과 거의 동치되는 말이었고 한서에도 방고가 예문지라고 해서 네. 각종 문헌들을 실어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에 네. 제목을 붙였을 정도로 예자가 그 이전 시대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글자였습니다.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근데 심다라고 해석해야 네, 여기선 된다는 거죠. 동사로 심는다, 본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글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기장서자인데요. 기장은 곡식이잖아요. 곡식이죠. 예. 네. 그래서 이 기장서자는 이제 오곡 중에 들어가는 하나인데요. 여기에 설문소전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설문소전에 보시면 윗부분이 이제 벼화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네.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가 비우자의 생략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글쎄 뭐 곡식을 기를 때 비를 맞는 게 기장꾼은 아니니까 네. 이 글자가 참 이게 비우자의 생략형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설문에는 또 공자님의 말도 인용이 돼 있는데 기장을 물에다 넣어서 이제 술을 담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자께서는 벼화자하고 이제 물수를 물수자로 구성했다. 구성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들어갈 입자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구성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갑골문이나 근문으로 가보시면 네. 갑골문에 가보면 그냥 하나의 곡식의 모습을 그대로 상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이제 기장이라면 기장에 열매가 맺혀서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상영한 거고요. 그게 이제 근문으로 오면서 간략하게 기장 부분이 이제 벼화로 바뀌고 그것은 이제 물에서 길러야 되니까 이제 물수가 첨가된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곡식들은 더 좋은 그리고 더 몸에 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은 점성이 점점 많아지면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매벼가 있고 찰벼가 있고 네네.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면 이제 물에서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곡식이 비로소 이제 생겨나고
사람들한테 더 맛있고 점성이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곡식을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의미가 있어진 네, 건 네, 아닐까요? 네. 그래서 물수가 들어간 건 네, 아닐까? 그래서 설문에서도 이 네. 기장에 대해서 네. 점성이 있는 기장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구절의 이제 마지막 글자인 네. 직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글자는 이제 네. 기장 직자인데요. 아, 그러면 앞에 예. 이제 기장 서자랑 음. 뜻은 같은 글자라는 뜻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 게 점성이 좀 있는 찰기장이라면 이거는 이제 매기장이라고 이제 네.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아, 네. 저는 점성 있는 걸 좋아하는 아, 네. 찰진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안물 안금이야. 글자 자체는 왼쪽에 벼화가 있고 네. 오른쪽에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글자로 따로 있나요? 예, 요 글자가 네. 따로 글자로 되어 있기는 이제 네. 보습이 날카롭다는 의미의 이제 측이라는 발음을 가진 글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은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 글자가 이제 기장이라는 의미로도 순이 있지만 네.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이 오곡의 으뜸이다. 오곡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고 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대에는 이것이 이제 곡식의 일종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네. 오곡의 신으로도 이제 이 글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종묘 사직이라고 할 때 네. 이 글자를 글자가 쓰는데요. 들어가죠? 네. 예, 사자는 이게 땅의 귀신이라고 신이고. 하거든요. 네. 땅의 신이고 이 직자는 곡식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사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천자가 되거나 이제 왕이 됐을 때 땅의 신에게 또는 곡식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직이라는 것이 곧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그렇죠. 이제 쓰이게 네. 된 거죠. 주나라의 이제 선조 가운데 후직이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인물이 여기에다가 있었다고 이제 하죠? 네. 후자를 더하면 이제 네. 후직이 되는데 후직은 이제 순임금의 시대에 이제 농사일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이제 후직이라는 관직에 올랐다가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나라의 시조가 됐다 이런 설명 전설이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제 아주 본격적인 농경 문명을 이루었던 왕조였기 때문에 후직이라는 그 이름이 또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주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요렇게 윗부분이 요렇게 쓰이고요. 네. 요렇게도 쓰이는 자연이 있거든요. 윗부분이 이제 밭전차처럼 밭이군요. 쓰여 네. 있죠. 그래서 농경을 주로 하는 이제 국가였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글자를 네. 배우셨는데 혹시 출전이 있다면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앞에 네. 축제난무라고 할 때 그 구절도 이제 시경의 소아의 대전의 식구입니다. 뒤에 있는 아의 서직이라는 이 문장도 시경소아의 초자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장입니다. 그 식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나요? 예.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록 천자여도 스스로 제사 드릴 기장을 심는다 이런 의미의 내용의 이제 식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8글자를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세속공신 권상출척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을 하늘의 황집 우집주 에베